자, 우리 사회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시간, 그러니까 기간, 장소, 할 일, 시간, 쉬는 날,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요. 일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에 하루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고요. 1년간 정해진 근로 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 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해요. 하지만 단순 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임금은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요. 임금은 일주,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 현물 또는 상품권은 안 되고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전부 임금 체불이 되고요.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 당사자 간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순히 법을 나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 한번 쉽게 볼게요. 자,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 부분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파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체벌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부분은 우리 이쪽에 나와 있었죠.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한번 볼게요.
자,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인데 계약 기간 나와 있고 장소 나와 있고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나와 있고요.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에 대한 제출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 내용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면 마에서 여기 마지막 부분 내용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요? 가장 처음에 나왔었죠. 여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틀렸고요. 다음에 박군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박군은 5월 둘째 주 월요일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대요. 그 주 토요일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근무를 했어요. 그 후 서빙 중 본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의 잘못이라고 다쳤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친 상태로 일할 수 없으니까 해고를 통보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가산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우리 휴일 매주 토요일 써 있고요. 근데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인데 자, 기억 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라는 건 눈에 보이게 쓴다라는 얘기죠. 꿰뚫어 보는 건 아니에요.